혹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받는 보상? 그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산재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한 근로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권리를 되찾는 그 법적 여정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공장에서 지게차 사고를 당해서 다시는 예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돈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이 끔찍한 고통을 보상받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A씨는 산재 보상금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도 받고 당장의 소득 손실분도 지원받았죠. 근데 이건 사실상 응급처치 같은 거였어요. 사고 때문에 영구적으로 손상된 그의 노동 능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막막한 미래까지는 책임져 주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A씨는 정말 큰 용기를 냅니다. 회사를 상대로 산재 보상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이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긴다는 거,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소송이 시작되니까요.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회사는 A씨의 요구를 막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고 높은 3개의 벽을 쳤습니다. A씨의 추가 보상을 막기 위한 아주 견고한 법적 논리들이었죠. 과연 그가 이 벽들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회사가 내세운 3가지 방어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째, 손해액 계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둘째, 외국인이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한국인보다 낮은 60세로 봐야 한다. 셋째, 미래에 받을 간병비 같은 건 지금 줄 돈에서 미리 빼고 줘야 한다. 이 모든 주장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든 배상액을 줄이려는 거였죠. 정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법원이 회사가 쌓아올린 이 3개의 벽을 하나씩 아주 통쾌하게 무너뜨리면서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주는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법원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됩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기준이었는데요. 회사는 외국인이니까 60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인 주장을 펼쳤잖아요. 근데 법원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국적?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차별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린 거죠. 법원이 인정한 나이는 바로 만 65세였습니다.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육체 노동자도 65세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최신 기준을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평등을 보여준 판결 아니었을까요? 자, 두 번째 벽을 이해하려면요. 잠깐 조금 어려운 법률 상식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제 후 과실상계. 이름만 들으면 머리 아프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산재보험금을 빼고요. 그렇게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가 받을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즉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계산법을 적용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회사가 쌓은 두 번째 벽도 시원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 회사의 마지막 주장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이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논란을 그냥 딱 정리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 받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돈을 핑계로 지금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의 보상금을 깎을 수는 없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자, A씨는 결국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판결은 A씨 한 명을 위한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 3가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원칙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현실의 원칙입니다.
국적이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일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을 법이 인정한 거죠. 둘째, 균형의 원칙입니다. 이중으로 보상받는 건 막아야겠지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는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공정한 기준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호의 원칙. 나중에 줄지도 모르는 돈을 핑계로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깎을 수 없도록 피해자를 아주 단단히 지켜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판결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 권리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 세 가지는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바로 툴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마음의 상처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요구해야 하고요. 둘째,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에 숨겨진 비용이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성형수술비 같은 항목들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65세까지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원칙은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받는 첫 보상금이 결코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A씨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리에 대해 정말로 전부 다 알고 계신가요?